Y2 솔루션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개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파워 솔루션 사업, ESL 사업, 로봇 사업, 그 다음에 바이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주요 사업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력 공급 장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국내 주요 기업 1차 공급사로서 전체 매출의 90%를 차지를 하고 있고 재무구조도 여유롭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국내 주요 기업의 1차 공급사라고 하는 건 밑에 보시게 되면 LG전자 품질 프로세서를 접목을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. 앞서 주요 기업이라고 하는 건 LG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몇 가지가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 파워 모듈 설계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무선 제어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전체 매출의 90%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확인해 보셔야 될 내용은 로봇 사업에 대한 인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60만 주 100%를 150억에 인수하기로 했고요. 계약금을 30일에 납입을 했고요. 오늘은 7월 6일인데 양수 예정일이 7월 11일입니다. 잔금 97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매출로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마 매출은 3분기에 인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매출은 전체 한 50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달성을 하면서 지불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자금은 전환사채를 통해서 조달을 했는데 발행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가 물리게 되면서 오버부킹이 됐습니다. 그 이유는 HRT의 레퍼런스 체크에서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로봇 SI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요. 글로벌 1위 협동 로봇 제조사인 유니버셜 로봇의 국내 1호 공식 파트너사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고로 유니버셜 로봇과 함께 테러다인의 자회사가 있어요. 테러다인.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20조고 글로벌 탑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자율 이동 로봇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스템 개발인 거예요. 보시게 되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. 근데 이 부분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유가 지금 글로벌 창고형 로봇 쪽에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지금 AMR 로봇에 대한 투자의 속도가 높여지고 있고요. 그걸로 인해서 자금이 이쪽으로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HRT의 전체 매출을 확인해 보게 되면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.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 60%, 그 다음에 3D 프린트 및 공급 서비스 15%, 나머지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13%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밑에 보시게 되면 앞에는 협력사예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유니버셜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. AMR에 대한 얘기도 있죠. MIR 이 회사에 대한 협력사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사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자동차, 르노, SL 이런 기업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 화신도 상장사죠. 그 다음에 통신 반도체 보면 KT, SKT, 효성, 포스코 ICT, 서울반도체, SK이노베이션, 전자기계화학 쪽, 삼성, JVM, LG그룹이 이렇게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LS일렉트릭이라든가 삼성중공업, 밑에 보시게 되면 글로벌 업체 3M, 국내 상장사 삼익 THK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식품, CJ 푸드빌, 빕스, 뭐 신세계푸드, SPC, 뭐 학교 기관에도 뭐 고객사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카이스트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그 외에 룩사바이오라고 있어요. 이게 미국 최초의 신경줄기세포 비영리 연구기관인 NSCI와 설립한 협력법인인데 50%씩 현금을 출자를 하고요. 원천 기술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만들었습니다. 당시 18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룩사는 건성 환병 변성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황반변성은 노화가 되게 되면서 황반변성이 일어나게 되고요. 나중에는 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이는 눈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나 봐요. 황반변성이 되게 되면 곧 일자로 돼 있죠. 근데 휘어지고 나중에 중간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환변병성은 건성이 90%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시력 저하이 실명이 이루어지고 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2020년 기준으로 거의 2억 명에 달하는 환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040년까지는 거의 2억 8천 명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연령에 따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75세 이상부터는 이 환병변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. 그래서 5명 중에 1명꼴로 일반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환변병성 특히 건성 환반병성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크게 세 곳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룩사, 로슈, 리제너레티브, 패치 테라피틱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세포의 질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질보다는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룩사는 시신에서 유래한 성체 줄기세포인 반면에 리니지와 리제너러티브의 경우는 인간 배아에서 유래한 배아 줄기세포 기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시장에서는 룩사에 대한 기술력을 더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19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임상 1상 A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학회에서도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어,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물질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이 과정이에요. 과정인데 뭐 이 내용까지는 우리는 크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죠. 그리고 확인해 보게 되면 로시의 경우 시장 규모를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건성 환변명성 치료제 파이프라인 오브레젠을 기술 도입을 했는데 머크는 2023년에 4조 2,500원에 5억 원에 아이바이오 황변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물질을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황변변성 기타 망막질환 등 안과 질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노바틱스 역시 황반병성 치료 효과를 높이는 치료제 토프를 자체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이쪽 안구 질환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빠르게 물질을 만들어내고 임상이 통과가 되느냐 요게 문제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203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. 아직까지 오래 걸리죠. 그러면서 2028년에는 임상 뭐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할 상황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그 외에 임상이 통과가 되게 되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현재 3억 달러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3억 달러면 한 4,200억 정도 돼요. 4,200억 정도인데 그러면
Y2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50%라는 거죠. 그런데 시총은 그거에 한참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ELS와 UWB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자회사 및 투자회사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역시 보시게 되면 대량 생산 자동화 기술이라든가 혹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봇에 대한 모멘텀과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UWB가 밀리미터까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디에서 뭐 AMR 로봇이 혹은 협동 로봇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밀리미터까지는 아니네요. 10cm까지네요. 10cm. 그래서 스마트키라든가 스마트폰, 사물인터넷, 스마트홈, 스마트 팩토리 등 이런 기술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GPS보다 훨씬 정확도 측면에서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차량용 스마트 키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에 실적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기순이익의 경우는 2024년에 흑자 전환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분기까지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2분기도 흑자 전환이 일반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2025년 3분기부터 로봇 사업에 대한 매출이 부과가 되게 되면 2024년으로 50억이 넘었거든요. 그러면 올해 예상으로 한 6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포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2024년 3년에 영업이익이 꽤 높았어요. 근데 중요한 건 M&A에 대한 이슈도 조금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액면 변압을 한 후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부터 시장이 턴 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.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이때도 같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마 8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국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9월 달에는 미국 쪽에서도 역시 금리 인하 이슈가 있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로봇주 같은 신사업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주가의 흐름은 지난 금요일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상승 추세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. 지지 저항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위에서 보게 되면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4,6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30% 정도는 수익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분기 실적에 따라서 변동폭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Y2 솔루션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